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트럼프의 아들 에릭은 트럼프가 캐나다, 그린랜드, 파나마 운하를 구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셜미디어 X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은 아마존 프라임 마켓플레이스의 가상 카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구매 항목, 캐나다, 그린랜드, 파나마 운하가 포함되는데 미국 대통령에게는 배송이 무료입니다. 미국은 덴마크에 대해 그린랜드를 팔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가 여기에 동의해 그린랜드를 매각하더라도 사실 매각도 아닙니다. 트럼프로서는 공짜로 먹는 것입니다. 달러를 종이 인수해 줘봐야 비용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미국은 먼로주의 트럼프 버전인 던로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먼로주의는 흔히 고립주의로 해석되지만 사실 미국만의 텃밭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먼로 독트린을 부활시켜 미국을 북중미, 서반구 전체 주인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는 이미 캐나다, 덴마크, 그린랜드, 파나마, 멕시코를 시야에 두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변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아들까지 나서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온갖 종류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취임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액션들은 단순한 트롤링이 아닙니다. 우선 트럼프는 캐나다에 대해 위대한 캐나다주 또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면서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의 즈음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 트루도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도를 캐나다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세금이 삭감되고 사업 규모도 늘어나며 안보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 덴마크에서 그린란드를 구매하고 싶었던 트럼프는 12월 23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동일한 용어로 반복하면서 새로운 멋진 덴마크 대사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안보와 자유를 위해 그린랜드 소유권이 필요하니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덴마크 정부는 그린랜드는 판매용이 아니라면서 반발하는 듯 했지만 이내 수그러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이 우려된다면서 통조림과 기초 생필품을 준비하라고 시민들을 겁주며 광대짓을 해온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국과 흥정조차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덴마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며 미국에 불복종할 경우 간단한 제재만으로도 코펜하겐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그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이 부추겨 그동안 키예프에 없는 무기를 탈탈 털어줬는데 이제 와서 그린랜드를 내놓으라니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참모들 가운데 믿을 만한 소식통을 가진 뉴욕포스트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랜드와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생각에 대해 100% 진지하다고 썼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 NSC 수석 보좌관을 지냈던 알렉산더 그레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그린랜드를 매입하면 러시아를 북극해에 가둘 수 있다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레이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수사법으로 그린랜드 구입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금, 은, 석유, 우라늄, 구리를 포함한 그린랜드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그린랜드 주민들이 군사적 위협을 격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마샬 군도와의 조약 모델에 따라 그린랜드와 협정을 체결하면 세계의 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린랜드에는 미군 기지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레이는 그린랜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할 의지가 있는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에는 자체 통치 기관과 의회가 있습니다. 워싱턴은 과거 트루먼 시절 1억 달러를 주고 그린랜드를 구입하려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그 이전 미국의 영토를 매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1917년 덴마크는 버진 아일랜드를 미국에 2,500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그린랜드는 오랫동안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이크 콜린스 하원 의원도 그린랜드를 새로운 주로 포함하는 미국 지도를 게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예전에 섬 매입을 공개적으로 고려해 덴마크 당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코펜하겐은 반대하지만 그린란드 외무장관 펠레 브로베르크는 덴마크군의 주둔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미 국방부가 섬을 보호하는 아이슬란드식 방어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이미 그린란드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 중인 미국 공군 기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바르빈 주 덴마크 러시아 대사는 그린란드에서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것은 북극의 긴장 수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예비역 대령인 빅토르 리tov킨도 러시아 북부 함대 전략 잠수함 이동 통로가 그린란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활동을 늘리면 소나 시스템으로 러시아 잠수함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러시아를 북극해에 가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2027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어 분쟁이 가까운 장래에 끝나거나 동결될 것으로 믿지만 실제 전망은 다르다고 시작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만 러시아와 협상을 원할 것이며 이는 키예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나토 8개국이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와의 국방협력 로드맵을 승인한 1월 9일의 람슈타인 회의입니다. 람슈타인 회의에서 나토 8개국은 각자의 국가기여, 조달, 투자, 방위산업 기반의 잠재력 확장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시와 미래 요구의 균형을 맞출 계획입니다. 동시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고 있으며 키예프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들과 트럼프 팀과 협상에서 새 행정부는 아직 분쟁 종식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트럼프 팀이 권력을 과시하는 데 집착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권 하에서 일어난 질이 멸렬했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비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캠프는 러시아 군대가 돈바스, 자포로제, 하리코프에서 진격하는 동안 모스크바를 협상에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진영으로서는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르그라드는 따라서 특수군사작전은 계속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1기 행정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자금을 펌핑한 전력이 있는 만큼 키예프를 지원하는 데는 도덕적, 윤리적, 이념적 장애물이 없다는 점도 자르그라드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미국 예산에서 할당된 모든 달러가 중간에 도난당하지 않고 러시아군을 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명확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미국 경제 전체의 엔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미국 무기 판매 지점이자 동시에 새로운 무기 시험장으로 활용해 미국 내 산업 생산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